자, 불안감이 아주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가 마음 공부하시는 회원님들 중에서 안정적인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불안한,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불안하고 괴롭던지, 미래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불안하고 괴롭던지, 나의 가족이든 일가 친척이든 지인이든 친구든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문제들,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고통스러움, 불안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바로 알고, 일단은 바로 알아야죠. 바로 아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안 다음에 그 바로 안 것이 정말 바른지에 대한 재차 확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불안이 정말 내가 100의 어떤 강도로 느꼈던 그 불안이나 괴로움이 여전히 100일 것인가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공부 안내를 하면서 이제 오랜 경험상 제가 불안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과 나눌 때 꼭 어떤 순서를 적으시라고 안내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매뉴얼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 순서를 대충 따라가면 대부분은 불안에 거의 몇 프로, 80%에서 90%까지 도움이 되더라. 자, 그러면 첫째, 나의 불안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나는 어떤 것이 불안하신가? 난 어떤 것이 불안한가?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겠죠. 혼자 되는 거, 아니면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미래에 대한 어려움,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지금까지 주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불안, 계속 그런 인생을 살까봐 느껴지는 마음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면 그것이 진실이겠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나한테 큰 일이라면 그것이 나한테는 진실인 거지. 남들이 봤을 때 야, 그런 걸 불안해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내 불안은 작은 건데 내가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내 불안은 나한테는 큰 일이에요. 그 사람이 작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고 나한테는 내 입장에서는 큰일이죠. 그러면 나한테서 내가 지금 해결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해결하는 일 아니잖아요. 나한테 크게 온 불안이라면 나는 크게 접근을 해야지 누구나 다 겪는 일이야. 그때는 그랬어. 지나간 일 아니겠어? 시간이 흘러가면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여전히 설득시키고 통제하고 아니면 회피시키려고 하는 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불안에 대해서 일단 직면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어떤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다. 약을 먹고 있다. 좋아요. 불안을 직면합니다. 난 이런 걸 불안해하는구나. 아픔으로 할게요. 어떤 병이 들었어요. 백혈병이라고 합시다. 백혈병 낫지 않을까봐 평생 이렇게 병원에서 청춘을 다 보낼까봐 불안해합니다. 자, 그 불안에 대해서 두 번째로 불안으로 인식했다고 하면 불안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죠. 병원에서 치료받을 거니까 괜찮아. 인생 다 어렸을 때도 죽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오래 살았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불안을 봐주는 거,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설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들은 말로 나를 회유하지 말고,
그리고 그 강도를 약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그 불안을 봐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불안이 어떤 불안인가를 꼭 구체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불안해요 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래서 어떤 불안인가요? 물어보면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불안해요. 과거가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해요. 현재가 불안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불안해요. 이런 그냥 불안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불안하다니요. 내가 그렇게 그 불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오늘 하루 생활도 엉망이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막 불편해지는데 그냥 불안하게 계속 그렇게 놔둘 겁니까? 왜 불안한가? 가만히 앉아서 차 한잔 먹을 시간을 마련하고 뭐 때문에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나하나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멈추어서 곰곰이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아프니까 불안하구나. 내가 어떤 경제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불안하구나. 내가 어떤 내 어떤 청춘을 제대로 못 누릴까봐 불안하구나.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불안이 구체화돼야 돼요. 여전히 아무리 생각해도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 그냥 이유 없이 불안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알아차리고 내가 이유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데 소모적인 감정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이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그냥 맞아? 이유도 없고 끝도 없고 뭔가 아무런 현실에 도움도 안 되는 것을 이거에 끌려다니는 게 맞아? 하고 다시 물어보고 다시 그 불안을 다시 물어보고 다시 보다 보면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안내받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보면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 사실은 제일 많았어요. 구체화시킬 때 잘 구체화가 안 되시더라고요. 몇 개 없어요. 일단 밑도 끝도 없는 불안함, 그냥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호한 불안감, 그것은 그냥 알아차리고 이 불안함이 맞아? 진실이야? 그리고 내가 왜 이 불안함이 휘둘려야 돼?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내가 왜 저 안개를 귀신인가 뭐 여운가 계속 휘둘려야 됩니까? 그냥 안개는 안개인데 통과해서 가면 되잖아요. 안개로 알고. 근데 왜 그 안개를 귀신으로 상상했다가 여우로 상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단히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야 됩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불안해야 될 구체적인 사유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냥 습관성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게 너무 소모적이고 불필요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알아차려짐으로써 내가 왜 이러지? 불필요한 것을 이것이 계속 인식되면 사라질 거다. 아니면 약화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구체화됐다. 뭐 때문에 1, 2, 3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 2, 3번이 나오면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아까 이제 아픈 친구를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돈을 못 벌고 건강한 경제생활, 사회생활을 못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할까봐 불안해. 그래서 계속 그 불안함이 올라와. 구체화됐죠. 그 구체화된 것에 대해서 그게 진실이야? 사실이야? 물어봐야 돼요. 어떤 거, 내가 경제생활을 못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내가 경제생활을 못하면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사라지고 사람다운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진실이야? 사실이야? 자, 첫 번째 전제로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거?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용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불안감을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전면적인 무차별적인 인정이 들어가야 되죠. 수용이.
그 수용에 대해서 그래, 너 불안한 거는 내가 정말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진실하냐고요. 다시 물어보라는 말이죠.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불안한데 불안한 건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겠어. 너 정말 불안하구나. 그런데 그게 진실이야? 정말 사실이야? 너가 사랑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야. 돈을 안 벌면 인간적인 존재 가치, 존엄도 사라지는 거야. 어떤 인격적인 존재 가치, 사람으로서의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대부분은 무슨 존재 가치까지 갑니까? 그냥 조금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든지 형제든지 애인이든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거 많은데 그거 못 해줘서 마음이 조금 아린 거겠죠. 하지만 아프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를 볼 때 건강만 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는가. 내가 돈을 얼마씩 벌어다 주고 선물을 얼마씩 해주는 것보다도 더 큰 위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를 따진 그것이 내 불안에서 오는 것이라면 내가 인정하지만 진실한가에서는 탈락돼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진실한가. 그런데 좋아요. 아주 고집센 분이 계십니다. 진실해요. 나는 돈을 못 벌고 경제생활을 못하면 나는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서 통제 가능한가 물어보세요. 그래,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돈을 안 벌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래요. 존재 가치가 없으시군요. 뭐라고요? 항상 첫 번째, 인정하고 받아들여줘야 돼요. 수용해주라는 말이죠.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끼시는군요. 그 감정에 대해서 수용하라는 거지. 그 인간의 어떤 존재 진짜 자체가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그대로 액면가대로 수용이 아니라 그 사람 그 느끼는 감정에 대한 수용이겠죠. 그래요. 자,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끼시는군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거, 경제 생활을 안 하면, 돈을 안 벌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리를 하지 못한다 라고 느낀다. 그것은 사실이다, 진실하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통제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전제가 뭐였어요?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병원에 있다고. 내가 통제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돈을 안 벌고 있는 어떤 백수라든지 사지 멀쩡하고 일할 수 있는데 분명히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의욕만 가지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돈을 안 벌면 어떤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없는 거다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인데 나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 가치, 경제적인 것이 나라는 사람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이냐는 것은 꼭 점검을 해주세요. 내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안 벌다면 그렇게 말할 만 하시겠네요. 그렇지만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너무 나이가 먹었거나 병이 위중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있거나 치료 중이거나 어리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안에서 내 마음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선택할 거예요? 자신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통제할 수 없었구나. 이거는 합리화, 도망감, 변명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거기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내가 해야만 하는 거 하고 싶은 걸로 막 점프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통제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자는 거예요. 자, 그 불안감, 처음에 100이었던 불안감,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서 백혈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100이었으면 자, 질문을 3개 검증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진지하게 자기를 관찰하면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마지막 질문까지 통제 가능한가 까지 갔을 때 여전히 처음 질문할 때 그 불안함이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많이 가벼워졌는가를 보면 고집 부리지 않는 한은 가벼워져 계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경험상으로. 그러면 뭐예요? 그 불안함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 불안함은 내가 그 불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막연하게 끌려다니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살피기만 했어도 내 그 진실 여부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아주 잠깐의 시간만을 내고 나의 돌이킴만 있었어도 그것은 지금처럼 지금 느끼는 그 무게만큼은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자신을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중하지 않나요,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불안함에 그냥 휘둘리게 놔두거나 괴로움이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불필요하게 겪는 거, 겪어야 되는 고통이나 불안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겪어야 되겠죠. 하지만 아주 많은 확률의 불안, 고통은 이렇게 바른 알아차림만을 겪으면 이 과정만 물을 필터에 걸러내듯이 불순물이 걸러지고 맑은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내 불순물 같은 생각만 조금 걸러내면 얼마든지 우리는 좀 더 가볍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후하게 다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알 수 없는 부끄러움, 진짜 부끄러움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문득문득 어떤 기억과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혼자 부끄러운 거예요. 어디 나가기 싫고. 그런데 어느 날 등산을 하면서 저 자신의 그 부끄러운 것을 하나하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해봤어요. 뭐 여전히 부끄러운 것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편하게 흘려보내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무게 자체는 굉장히 가벼워졌더라. 그러니까 꼭 연습 삼아서 해보는데 무슨 몇 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그리고 일상에서 유용하기까지 하다면 왜 안 해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정리해 드릴게요. 불안과 괴로움이 올라온다면, 고통과 외로움이 올라온다면 다 대치시켜서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자, 불안으로 할게요. 불안이 올라온다면 첫 번째, 가장 전제되어야 되는 거, 항상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적당히 변명거리 삼아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이 감정을 나쁘다고 억누르지도 말고 이 감정은 그럴만하다고 자꾸 부추기지도 말고 설득시키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 강도만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걸 수용이라고 할게요. 있는 그대로의 그 감정, 불안함을 수용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수용된 그 감정에 대해서 불안하긴 한데 뭐가 불안한 거야? 구체화시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것이 불안하고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쭉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 그러면 계속 알아차리고 불안할 이유도 없는데 내가 괜히 그러네. 불안할 이유도 없는데 내가 괜히 혼자서 이렇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있구나.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고 보면 사라집니다. 편안해져요.
네, 구체화된 항목이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뭐라고? 정말로 1번이 정말 사실이야? 정말 진실이야? 2번이 정말 사실이야? 진실이야? 3번이 정말 사실인가? 진실이야? 이렇게 3개의 항목이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아니야 그렇지 않지 뭐 돈을 안 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인간의 도리도 못하고 내가 그런 어떤 뭐 존재 가치도 사라지는 그런 것은 아니지. 이런 식으로 탈락이 될 겁니다. 몇 개가. 근데 끝까지 남은 번호가 있다면 아니야. 근데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이거는 정말 불안할 만한 일이야. 사실이야. 진실이야.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그래 불안하구나. 그런데 그게 통제 가능한 거였어? 너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 그 환경에서 네가 선택 가능했니? 하고 다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능하셨습니까? 가능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걸로 탓을 그 오랜 시간을 해야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멈추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길 바랍니다.